질문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다항식의 계산으로 갈게요. 보시면 첫 번째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항이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치? 항은 뭐라고 했었지? 그 문자나 그렇죠.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맞아요. 문자 또는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리고 이러한 항이 여러 개 더해진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분배 법칙을 하고,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하고 동료한끼리 계산하라고 해서 뭔지 아시죠? 네. 늘 해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가로를 풀 때는 대가로, 중가로, 소가로 순서대로 푼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1번 보면 3b-2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3b-2 그대로 주시고 분배하면 2b 마이너스 2입니다. 동류항끼리만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동류항이 뭐야? 그 같은 뭐가 같아야 돼? 문자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3b랑 2b만. 그래서 계수끼리. 내가 1학년 때 배웠었죠? 분배법칙 때문에 계수끼리 계산 가능한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b 마이너스 2. 이건 너무 자세히 쓴 거, 그치?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뺄 때는 바로 앞에 부호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2번도 한번 살펴보면 4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자 분배해서 불러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저희 마이너스 2 한 번에 분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분배하면 2.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동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다음 동료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34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2차식이 뭐예요? 그 다음 차수가 2인 그렇죠. 식.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를 어떻게 결정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 2x 플러스 3처럼 전체 항 중에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면 1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2처럼 전체 항 중에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상수항이니까 차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차수가 높은 항이 2차,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가 전체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고차항, 다른 말로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2차식이라면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가 2차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애들도 덧셈 뺄셈 어떻게? 똑같아요. 분배법칙, 동류항. 그러면 만약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7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2차는 2차끼리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 플러스 요렇게 3x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겠죠. 2분의 5로. 2차식도 똑같아요. 덧셈 뺄셈은 분배법칙, 그 다음 동류항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좀 더 고치셔도 돼요. 자, 다항식은 말 그대로 항이 하나 있는 거여서 예시 보시면 4a 곱하기 3a 플러스 2b처럼 항이 하나 있는 다항식과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의 곱은 어떻게 하느냐?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 3, 12 a 두 개 있으니까 제곱 4 곱하기 2는 8 a.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다항식의 곱셈 법칙을 이용하시고 거기에 분배 법칙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단원에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다음 문자 같은 건 거듭제곱에다가 플러스 분배법칙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법칙만 추가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곱셈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전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전개라는 게 뭐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전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지만 나중에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곱셈이고요. 두 번째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거기 보니까 설명이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어떤 하나의 단항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하래? 첫 번째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거 먼저 얘기할까요? 자, 그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나누는 수의 역수 그런 다음 분배하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뭐 분배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분수꼴로. 그렇지. 나눗셈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 생략 가능하잖아요. 분수로. 그래서 C분의 A 플러스 B 한 다음에 분모를 각자 써주시고 계산하실 수도 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곱하거나 분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혼합계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거듭제곱 먼저.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나 아까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대가로부터 나온 것 같아, 그지? 가로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서대로. 그 다음은 분배법칙.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중에서는 뭘 먼저 해야 돼? 곱셈. 곱셈, 나눗셈 먼저 해야 돼, 그치? 그거 한번 예시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우개. 그러면 오른쪽에 2번, 4번하고 5번 풀어봤죠? 2번에 4번하고 5번인데 그러면 풀어본 걸로 풀어봐야 그러면 풀어본 거. 이번에 4번, 5번을 풀어봤다면 뭘로 할까? 3번, 36쪽도 풀었어요? 다 풀었어. 다 풀어놨어? 37쪽부터 안 풀었어. 37쪽부터 안 풀어놨어? 네. 그러면 39페이지로 가자. 39페이지로 가서 2차식의 계산을 5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2 곱하기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계산하였을 때 x 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개수가 뭐예요? 문자 앞에 있는 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전개해볼게요. 자, 전개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러면 x제곱은 x제곱끼리 개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5x의 제곱 그 다음에 10x 플러스 x니까 11x 마이너스 14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5 x의 개수는 11 그래서 더해주시면 16 네, 16. 그 다음에 7번 같은 문제는 단순한 덧셈 뺄셈 아니니까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2 곱하기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네모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인데 우리 네모 대신에 a라고 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럼 마이너스 a 이항하고 얘네들 통째로 이항해 주시면 a가 누군지 나오겠죠? 그럼 좌변 의견 좀 바꿔 쓰면 a는 2 곱하기
매장시켜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A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에서 누구를 빼었더니 그랬어. 그럼 어떤 식을 뭐라고 넣어야 돼? A. A라고 두고 문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거기 한글로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식으로 바꿔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떤 식에서 자, 뺄 때 다항식을 빼면 바로를 해주셔야 돼요.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를 빼었더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었다. 그 한국말로 써져 있는 문장을 이 식으로 바꿔내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뭐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부터는 답이 없어. 그치? 반드시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요게 있네요. 바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이야.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 할 수 있고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a에 2a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에 나누기 2분의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곱하기니까 분배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2분의 3 그렇죠. A 제곱. 약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일단 마이너스 3 약분하고 2 4에는 4, 4에 8이니까 2a가 되겠죠. 2A. 여기서 한번 약분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고 똑같이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에 나누기를 뭘로 고치고? 곱하기로 고쳐주시고 a분의 2 한 다음에 또 분배를 해야 되겠죠. 자, 앞에 거 그대로 쓸게요. 2분의 3 a제곱 마이너스 2a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a 하나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a가 돼요.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그거 바로 쓸게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보면 자, 여기서 약분됐다고 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얘랑 한번 곱하고 그대로 얘랑 또 한번 곱해주셔야 플러스 되니까 4. 그렇죠. 그 다음에 동류항은 여기만 있으니까 얘만 계산해 주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x와 높이가 x 플러스 2y인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파이 R 제곱 더하기 그렇죠. 그리고 파이 밑넓이 곱하기 옆날 높이 부피구나. 밑넓이 곱하기 부피인데 자, 밑면의 모양이 원이니까 밑넓이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고요. 만약에 높이가 h다라고 내가 가정하면 파이 r 제곱 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3xy고요. 높이가 x 플러스 2y니까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y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거듭 제곱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파이 더하기 9 x제곱 y제곱 기억나시죠? 분배 법칙 지수의 분배 이렇게 각각 제곱해줘야 되는 거 지수의 분배 지수 법칙이에요.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y가 되는 거야. 이야 복잡해 보이나? 자, 파이는 숫자 취급해가지고요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배 그러면 x가 하나 더 생겼네요. X 세제곱 y 제곱 파이 파이 플러스 18x 제곱 Y 세제곱. 파이가 숫자 취급인데 진짜 뒤에다 써놨어 내가. 파이를 여기다 써야지 뭐 이상하대. 9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배하면 9파이 x 세제곱 y 제곱 플러스 18파이 x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는 숫자 취급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에 대입을 할 차례예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33페이지 식에 대입 한번 보겠습니다. 대입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수를 미지수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자, 이게 한자로 대신 대자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 넣는 거. 그쵸.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입자니까, 그쵸? 대신 넣는 거예요. 숫자를 대입한 대신 넣는 것도 숫자의 대입, 수의 대입이라고 하고 식을 대신 넣는 것도 식의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문자에 주어진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식을 대신 넣는 거. 식을 대신 넣는 게 식의 대입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37페이지까지 했다 그죠? 아니 37페이지부터 안 돼 있어요. 그럼 37페이지에 6번 가면 x-y 플러스 2는 0 일 때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를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자, 이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아까 대입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 대입이 무슨 뜻이다? 대신 넣는 거. 숫자를 대신 넣든 식을 대신 넣든 대신 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x에 대한 식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거기다가 좀 적어놓을게요. 누구누구에 대한 식.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면 그 식의 문자는 누구만 있어야 돼? x만 존재해야 돼. 다른 문자는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뭐뭐에 대하여 푼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x에 대하여 푼다라고 하면 x만 빼고 x에 대하여 푸는 거니까 x는 어떤 다른 문자에 대한 식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x는으로 정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x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x는으로 정리하는 거죠. x에 대하여 푼다라는 거 공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x에 대하여 푼다, x는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 x에 대한 식, 그러면 뭐 x에 대하여 푼다 이런 말 자체에 우리가 익숙해져셔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자, 얘가 만약에 a에 대한 식이다 그러면 그 식에는 문자는 누구만 있어야 돼? a만 있으셔야 돼. 이 두 개는 꼭 필기해놔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여기는 x가 안에 누구도 있어요? y도 있어요. 이 등식을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먼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다면 주어진 등식을 y에 관하여 푸셔야 됩니다. y에 대하여 푸셔야 돼요. y는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럼 y를 이행하면 y는 x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여기 있는 y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하면 돼요. 그쵸? y 대신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y에 대하여 푸는 거예요. y는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를 여기다 넣죠. 그쵸?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y에 대하여 풉니다. 자, 요걸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x 그대로 두시고 y 자리에 x 플러스 2 넣는 거예요.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x만 있는 x에 대한 식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인데 얘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주어진 등식을 뭐에 관하여 정리해야 된다?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풀어야 돼요.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즉 여기 x가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는 문자에 대해서 푸는 거야. 없어져야 되니까. 자, 그럼 x는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그래야 y에 대한 식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y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걸 이용해서 여기에 x가 없어지고 y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근데 저거 정리한 식이 마이너스 y 하고 괄호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점 쓰면 상관없어요. 맞아요. y 먼저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면 얘가 없어져야 돼. 얘 대신에 y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y 대신에 그걸 뜻하는 다른 x에 대한 식으로 이제 x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y에 관하여 풀어야 돼. y가 어떤 x에 관한 식인지를 알아내야 돼. 자, 그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헷갈릴까요? 이렇게 써드릴까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애들이 이게 막 말장난같이 느껴져서 그런데 말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x에 대한 식이면 누가 없어야 돼? Y. y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대입해야 돼. 요것만 넘어가시면 사실 여기서 높은 산은 저거 하나예요. 그거 말고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15번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 15번으로 가요. 이거까지 하면 뭐 방식 다 끝났어요. 똑같이 식의 대입인데요. 라지 A가 3x 플러스 Y를 뜻하고 라지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Y를 뜻할 때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A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x, y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즉 여기 A, B, A 대신에 얘네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문자는 x, y만 남잖아. 그런데 이 A, B, A 요 상태에서 다 대입을 하면 될까요? 좀 좀 동명도 있는데 좀 정리하고 넣죠, 그쵸? 그래서 먼저 식을 대입하기 전에 대입할 식이 복잡하면 전개해서 동료한끼리 계산 다 한 다음에 대입해야 돼요. 대입은 항상 마지막에. 정리 다 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a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죠? 이 상태에서 정리 다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입하라. 최대한 간단하게. 그 다음에 계산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쭉쭉쭉 문제 푸셔서 40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